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그동안에 비트코인이 거시경제 이슈로 침체를 겪고 있었는데 다시 새로운 악재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등장한 악재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악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1월 중에 중요한 이벤트를 잘 마무리하면 비트코인은 더 본격적인 상승장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국장으로 치러지면서 임시 휴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미 증시도 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오늘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고용지표이죠.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특히 실업률을 예의주시하셔야 되는데요. 현재 예측치가 4.2%인데 이 예측치 대비로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됩니다. 지금 실업률이 딱 균형 잡히게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실업률이 너무 많이 낮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고용지표들이 과열 국면들을 보이고 있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 많이 호재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재유발될 수 있다. 이런 불안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실업률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또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결과는 딱 균형 잡힌 결과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는 미 증시가 휴장을 했고 그 전날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은 두 가지 모두 다 크게 순유출로 마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5.68억 달러 정도가 순유출이 되었는데 4거래일 만에 순유출로 전환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5,900만 달러로 역대 두 번째로 큰 순유출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상승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지만 오늘 지표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1월에는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데 다음 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주목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 주에는 드디어 대망의 트럼프의 취임식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관심은 트럼프 취임식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취임식 이후에 규제 관련된 이슈들이 해결될 것인지 그리고 미국 부채 관련된 문제들은 또 해결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취임 이후에는 연준이 통화정책을 바꿀 것이다. 이런 전망들과 결국은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잘못 평가하고 있다라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고 결국은 규제와 거시경제 이슈가 모두 다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셀도 뉴스가 아니라 바이더 뉴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관들의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 요 기점들을 굉장히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을 또 압박하고 있는 요인은 실크로드에서 압수한 물량이 매도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불안감들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 뉴스 전문 X 계정입니다. DB에서 이 뉴스를 갑자기 내보냈는데 미국 법원이 지난해 12월 30일에 65억 달러 상당의 실크로드 비트코인 물량의 매각을 허가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지난해 10월에 실크로드에서 압수한 이 6만 9천 개 이상의 비트코인 소유권을 주장한 배틀본 인베스트먼트 관련 소송을 기각을 했죠. 여기에 따라서 압수 물량을 외도할 것이라는 관측들이 꾸준히 제기되었는데 이 DB에서 이 소식을 전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굉장히 많이 커진 겁니다. 네, 그런데 시장의 전문가들의 평가들을 한번 종합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뉴스가 퍼드라는 쪽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글래스노드의 공동 창업자들은 미국 법무부는 거래소를 통해서 몰수한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않고 이 몰수된 비트코인을 미국 연방보안관에 넘겨서 이후 공개 경매를 통해서 매각이 진행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인데스크에서도 미국 법무부가 이 압수한 비트코인을 매각할 수 있다라는 우려는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지금 시장이 침체된 국면에서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은 패닉 셀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얘기는 결국 이 뉴스가 이 시기에 전해진다라는 것은 퍼드를 조성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들을 좀 강하게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온체인 지표 통해서 이 상황들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는 부분들, 즉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지금 온체인 데이터 통해서 물량 확인해 보시면은 69,370개가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물량이 모두 풀리더라도 단기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이 단기는 일주일에서 열흘 그 이상도 이어질 수 있지만 이것이 몇 개월에 걸쳐서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제를 한번 살펴보면은 트럼프가 지금 당선이 된 상황이고 국가 전략적인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고 주장을 한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찬물을 뿌리고 뭔가에 싸지르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 매각될 가능성은 일단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만약에 모두 매각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도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 자체는 미비하다라는 것인데, 지난 365일 동안에 비트코인의 실현된 시가총액이 3,817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크로드의 물량이 모두 팔려도 65억 달러에 불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상에서 이 물량들은 너무나 너끈하게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시장에서는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가능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패닉 셀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표는요, 넷테이커 볼륨이라고 해서 순 시장가 거래량 지표인데요, 시장가 매수 거래량과 시장가 매도 거래량의 차이를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커진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월등하게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패닉 셀링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요. 더불어서 거래소의 거래량 모멘텀이 약화되는 부분들도 지금 현재 시장이 약세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30일 이평선이 365 이평선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12월에 정점을 찍고 나서는 계속해서 자본 흐름이 감소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약세 모멘텀으로 전환되었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채굴자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10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채굴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의 가치도 상당히 높은 고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채굴자들의 매도 활동도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국면들을 보였는데요. 이후에 비트코인이 조정을 겪으면서 현재는 저평가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채굴자들이 또 손실을 보기 시작을 했고, 심리적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대세 상승장 흐름 동안에 이렇게 저평가 구간으로 접어드는 구간들에서는 결국은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반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근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옵션 트레이더들은 여전히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데리비트의 콜옵션 규모가 풋옵션 규모의 거의 2배 수준에 달하고 있고, 가장 인기 있는 옵션은 12만 달러의 콜옵션입니다. 보시면 월등하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이 가격에만 14.7억 달러 규모의 미결제 약정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10.1만 달러와 11만 달러에서도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트레이더들은 가격의 상승에 더 많은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풋옵션 중에서는 어디에 가장 많이 미결제 약정이 쌓여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요 구간들입니다. 대략적으로 7만 5천 달러를 전후로 해서 쌓여 있기 때문에 또 트레이더들은 이 구간까지 하락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역시나 오는 1월 20일에 트럼프의 취임식을 경계로 해서 뭔가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상승의 흐름에서 결국 이 상승장을 이끈 핵심적인 주체는 기관들이다라는 것, 그 중에서도 미국에 기반을 둔 기관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수치는 2021년도 대세 상승장 당시보다도 더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월등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기관 물량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은 가격 방어력이 더 높아지고 이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이 더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인 플레이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하락 중에도 매도보다는 보유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어제 시황을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일부 고래들이 더 많은 양의 비트코인 매집에 나섰다,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컴버랜드나 갤럭시 디지털 주소와 더불어서 익명의 고래 주소에서도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인출하는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거래소 보유 물량이 꾸준하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유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이 얘기는 투자자들이 패닉 셀링을 하는 수요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보유를 선호하는 것이 더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 24시간 동안 단기 보유자에서 거래소로 36.4K의 비트코인이 이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단기 보유자의 소PR이 드디어 1을 하회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손실을 입고 이동 중이라는 의미인데요. 제가 시황을 통해서도 자주 언급을 드렸고 진행하고 있는 스터디에 이 오프라인 특강에서도 강조를 드렸는데요. 대세 상승장 구간에서 단기 보유자의 SOPR이 1을 하회하는 구간은 중요한 매집의 기회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부터 해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1보다 미만의 위치를 하고 나면은 다시 멋지게 반등에 성공을 해서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이클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과거 사이클 고점에서 MVRV 100일 이동 평균선이 3에 도달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은 대략적으로 2.14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세 상승장 정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향후 몇 개월에 걸릴지는 알 수 없지만 올해 전반을 두고서 상승의 관점들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자산운용사이죠. 비트와이즈가 미국의 투자 자문가, 즉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 자문가들의 22%가 지난해 고객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를 추가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56%가 지난 미국 대선 결과로 인해서 올해 암호화폐 투자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트와이즈는 보고서를 통해서 2024년에 암호화폐 업계는 주요 전환점을 맞이했고 그리고 투자자들은 올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암호화폐 채택 및 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에서도 코인 투자 열풍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5대 거래소의 예치금이 9조 원을 돌파를 하면서 역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요, 지난해 10월에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과 비교했을 때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한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산티멘트 보고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좀 투자 관점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 텐데요. 암호화폐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역투자 전략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암호화폐 투자의 정석입니다. 일반적인 시장 심리와 반대로 거래하는 전략이죠. 시장이 불안감에 떨고 있으면 그때가 매집 타이밍이고 시장이 환희에 빠져 있으면은 그때는 오히려 매도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고서 내용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트레이더들은 최근 폭락 이후에 결정적인 가격 움직임을 기다리면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침체기가 주요 가격 변동을 선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장은 포지션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역투자 전략을 같이 활용했을 때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을 헤쳐나가기에 좋은 효과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강조하는 것은 이더리움과 도지코인 같은 코인들은 약세 심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자산들을 오히려 투자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고 반면 낙관론이 확산되어 있는 XRP나 솔라나는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명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이죠. 티머시 피터슨이 10년 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15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파이어 차트 보시면은 10만 달러에 위치하고 있던 매도벽이 아직까지는 형성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이 하락 추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벽을 설치하지 않고 있지만 가격이 다시 반등에 성공하면은 빠르게 급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현재 고래들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물량을 모두 다 던져내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갈색 고래는 관망에 가까운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에 본격적인 어떤 움직임들을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뭔가 시장이 침체된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움직임들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중점을 둔 기관들과 그리고 바이낸스의 고래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수요를 이끌어줘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불확실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이벤트들을 소화하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약세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2평선과 52평선을 하회를 하고 볼린저 밴드 중심선까지도 하방이 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중요한 구간들을 넘어서는 것이 첫 번째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지금 가격이 볼린저 밴드의 하단 밴드를 딱 터치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추세들이 일정 부분 유지가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구간들에서 계속해서 당분간은 횡보의 흐름들을 이어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드렸듯이 첫 번째 미션은 볼린저 밴드 중심선과 22평선을 회복해야 되고 이후에 97K를 회복하는 것이 추세가
좀 전환되기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까지 반등하는 움직임들이 오늘 발표되는 실업률 지표에서 비롯될 수 있을지, 혹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있는 중요한 이벤트들을 소화하고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현재 MACD 상으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고 있고 RSI도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과매도 구간까지는 거리가 있지만 추세가 계속해서 하방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의 깊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하락이 일어나더라도 92K 상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이 구간을 하방 이탈하더라도 적어도 90K 상단을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URPD 상으로는 또 중요한 구간들을 추가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온체인 지표 상으로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이 88K 부근에 형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간 하단으로는 매물대가 급격하게 옅어집니다. 그래서 88K가 어떻게 보면은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이 구간들까지 하방 이탈해서 75K까지 보는 입장들이 있고, 그리고 옵션 트레이더들의 풀옵션이 가장 많이 거래가 된 구간이 75K인 것들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시나리오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구간들까지 내려갔을 때 이 구간에서 반등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바이더딥 구간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격이 이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구간이 92K 구간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바로 상단으로 94K 부근에서 매물대가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후에는 지금 97K에 가장 높게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서 지지를 받는지 여부를 또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청산 히트맵 상으로 봤을 때 현재 95K 바로 상단에서 숏 포지션이 가장 밀집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업률 지표가 기대에 딱 부응을 하면서 가격이 반등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숏 포지션을 빠르게 청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은 또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데, 그럼에도 이 결과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